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는 1세기 중엽 주변 소국통합을 기본적으로 끝냄과 동시에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요동지역 진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구려의 요동 진출은 중국 대륙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복잡한 정세와 맞물리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속에서 요동지역의 일부를 되찾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이미 되찾은 지역을 지켜내는 싸움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고조선 옛 땅을 완전히 되찾는 정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3세기 초중엽 고구려가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요동지역을 완전히 되찾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낸 것과 이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라를 구한 고구려의 애국자 미루와 요요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세기 말의 요동지역에서는 요동태수 공손도가 이끄는 세력이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공손 세력은 요동과 중국 산동지방을 장악한 후 동쪽으로 그 지배권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공손 세력은 고구려의 요동 진출을 가로막고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고구려는 공손 세력이 침략해 올 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공손 세력의 침략이 50년간 이어져 오자 마침내 공손 세력의 완전한 제거를 결단하게 됩니다. 22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내에서는 후한이 망하고 위, 초, 오 세 나라가 중원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북부 지역을 차지한 위나라는 자신들에게 위협 요소가 되고 있던 요동의 공손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238년 고구려와 위나라가 연합하여 공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작전 수행을 위해 위나라는 사마이를 총지휘자로 하는 대군을 요동에 파견했습니다. 고구려는 이 공동작전에서 공손 세력의 후방보급로를 차단하는 배후교란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공손 세력의 수도성을 포위하고 후방보급로를 차단하여 고립시킴으로써 마침내 성을 함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고구려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전쟁 승리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동에서 공손 세력이 제거된 후 위나라는 고구려와의 공조를 파기하고 요동지역을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에 군대를 증강하여 고구려가 더 이상 요동 진출을 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배신한 것이며 고구려를 향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고조선 고토 회복이라는 수건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군사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239년부터 246년까지 8년간 그리고 259년 고위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고구려에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위나라에서 임금이 급한 병으로 생명이 위급하다는 급보가 날아들어 요동에 있던 사마이가 위나라 수도 장안으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장안으로 철수하면서 요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자기 위하 군사 4만 명을 인솔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위나라의 주력 부대가 철수한 요동 지역은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고구려는 이 기회를 이용해 239년과 240년 사이 요동으로 진격해 주요 전략 요충지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고 뒤이어 242년에서 245년까지 위나라와의 여러 차례 전투들을 벌였습니다. 246년 위나라 요주저사 광구검이 직접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위나라 군대는 수만 명의 병력으로 남북 양방면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협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광구검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북쪽 방면으로 나경태수와
대방태수로 하여금 한반도 중부 지역을 거쳐 지금의 북강원도 쪽으로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이에 고구려의 동천왕은 2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출동시켜 비루스가에 방어진을 치고 위나라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이 비루스가의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위나라 군사 3,000명을 살상하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전투에서 패하고 달아나는 위나라 군사들을 추격하여 양맥 골짜기에서 또다시 3,000명의 적군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붙잡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와 위나라 두 군대의 기본 병력은 기마병과 보병이었습니다. 두 나라 군대가 사용한 무기는 활, 창, 칼 등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위나라 군대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용 무기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전투의 기본 양상은 고구려의 기병과 위나라의 기병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루스가의 전투와 양맥골짜기에서의 전투에서 고구려 기병과 위나라 기병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맞붙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전투 모두에서 고구려 군대가 승리한 것을 보면 위나라 기병에 비해 고구려의 기병이 속도가 빠르고 전투 동작에서보다 민첩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전개된 전투의 양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앞의 두 전투 이후 위나라의 광구검이 속도가 빠른 고구려 기병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단 방어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방진 전술을 사용한 것인데요. 방진 전술은 고구려의 기병의 공격에 대응해 긴 창을 가진 보병들로 네모나게 대열을 형성하여 밀집 방어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동천왕은 적들의 전술에 대한 분석이나 타선 없이 두 번의 전투 승리에 도취되어 중무장한 기병 5천을 선발하여 위나라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 기병 부대가 위나라 광구검의 방진 전술에 막혀 적군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반격을 받아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동천왕은 압록강 쪽으로 또 옥저로까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수도는 위나라 군대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로는 결사대를 조직하고 추격해오는 위나라 군사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미로의 결사대가 위나라 군사들의 추격을 지연시키는 사이 고구려의 군사들은 흩어진 대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얼마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 군사들의 추격을 결정적으로 저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유는 음식을 가지고 투항하여 적장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기회를 보아 적장을 살해하겠다는 계책을 가지고 추격해오는 위나라 군영에 들어가 음식에 숨겨두었던 칼로 적장을 찔러 죽이고 장렬하게 희생됩니다. 이로써 적장을 잃은 위나라 추격 군대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대열을 정비한 고구려군은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고구려의 반격에 의해 위나라 추격 군대는 대우를 채 수습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반도 중부를 거쳐 북강원도 쪽으로 쳐들어왔던 위나라 군도 고구려 군에 패하여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위나라 군대는 속전속결로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켜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전쟁의 전략 전술을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나라 군대는 이 전쟁에서 고구려에 뺏긴 요동지역의 전략적 거점들을 수복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고구려의 수도를 향해 속전속결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위나라 군대의 그러한 타산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나라 기병에 비한 고구려 기병의 우세함이나 고구려 내에서의 싸움이라는 점 때문에 위나라 군대로서는 군수물자 공급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 등 여러가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미로와 유유와 같이 희생적으로 싸운 애국자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미로와 유유의 활약에 뒤이어 고구려 군대와 민이 위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데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했기에 최종 승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치러진 10여 년 뒤인 259년에 위나라는 다시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고구려 기병 5,000명에 의해 위나라 군대는 8,000여 명의 군사를 잃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238년에 확보한 요동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을 완전히 수복하기 위한 서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고구려에 관한 또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